제가 요새 컨텐츠가 고갈돼가지고 오늘 단톡방에다 물어봤어요. 혹시 여러분들 뭐가 궁금해요?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사업하다가 사기당한 적 없으세요?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대놓고 사기 빵 치고 이런 거는 없어요. 여러분들 사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사기가 어떤 식이냐면, 내가 정보가 약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나한테 판다든지, 아니면 계약서상의 어떤 흠을 이용을 해가지고 납기를 미룬다든지,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. 약속을 했지만 결과값은 다르게 해서 자기 이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. 사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,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좀 제가 기억에 남는 상처? 그거를 하나를 이야기를 드릴게요.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거고 그냥 인간적인 부분에서 제가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. 제가 좀 정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저랑 연관된 분들은, 어떤 식으로든 정으로 연결된 분들은 제가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싶어요. 그리고 다행히 제가 어느 정도의 그런 뭐 지식과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, 그래서 최대한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, 예전에 이제 어찌어찌 이제 교육을 같이 듣고 해서 알게 된 그런 대표님이 한 분 계세요. 저보다 2살이 어린데 사람이 순하더라고요. 저 그렇게 순한 사람 좋아하거든요. 순하고 착하고 내 얘기 잘 들어주고 이런 분들을 되게 좋아하는데, 그런 분이셨어요. 그래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곰돌이 푸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, 이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분이 지금 뭐 외국에서 대학교도 나오고 그러셨는데, 정부 지원 사업을 받겠다고 2년 동안 돌아다녔대요. 2년 동안. 그리고 올해가 3년 차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. 그 작은 것도 단 몇백만 원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 사업을 좀 진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것도 좀 말도 잘하고 약간 센스도 있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받는 거거든요. 근데 그분은 이제 너무나 사람이 순하게 생겨가지고, 이분 좀 받기 힘들겠는데 딱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을 도와주고 싶었어요. 실제로 이분도 저를 또 도와준 게 있었어요. 뭐냐면은 제가 코딩을 할 수 있는 개발자가 없었을 때 이분이 좀 적합한 그런 코딩 개발자들을 소개시켜 줘서, 또 뭐 어쨌든 뭐 그걸 하진 않지만 그래도 소개시켜 줬다라는 게 또 되게 고마운 일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도 이분을 좀 도와주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의 A부터 Z까지 제가 싹 잡아줬거든요. 제가 아무리 사업계획서를 다 잡아줬다고 하더라도, 제가 옆에서 컨설팅을 다 하고 심지어 발표까지 잡아줬다 하더라도, 만약에 이분이 혼자서 정부 지원 사업에 발표를 나갔으면 떨어졌을 거예요, 분명히. 그런데 이때 이분이 지원했던 사업이 세대융합 지원 사업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청년층하고 그리고 중장년층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나가는 그런 거여가지고, 제가 이거면 이분이 좀 부족한 거를 정말 괜찮은 중장년층을 연결을 하면 그러면 선정이 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, 심지어 이 사람을 제가 찾았어요.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모 언론사에서 되게 높은 곳에 있었던 분이에요. 그리고 이제 저랑 어떻게 보면 정말로 친한 그런 형님이신데, 굉장히 신사이고, 그래서 이분을 제가 연결을 시켜드렸죠. 연결을 시켜드려가지고 이분도 또 정부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둘이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또 둘이 이렇게 조용조용한 사람 둘이 있으니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잘 안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셋이 일부러 그 자리에 가가지고 브레인스토밍 하고 뭐 해서 아이디어를 서로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아이디어 잡아주고, 사학계에서 쓴 거 보고 일일이 다 검토해드리고 이거 바꾸라고 하고, 진짜 A부터 Z까지 싹 잡아줬다니까요. 심지어 마지막에 발표까지 잡아줬어요. 그리고 최종 발표에 가서도 원래 그 사업을 하셨던 그 젊은 분이 이렇게 심사위원한테 공격을 받았을 때는 오 이렇게 말도 못하고 계셨었는데, 그거를 이제 이 형님이 일일이 다 쳐주고 다 받아주고 해서 사실 이 형님 때문에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3년 차에 저라는 은인을 만나서 된 거예요. 이거를 제가 당연하게 진짜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,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이렇게 누구를 도와줄 때 뭔가를 기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. 그런 와중에 제가 밥을 얻어먹기도 해요. 왜냐면은 밥이 8,000원 뭐 이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. 그러면 저도 사람이잖아요. 내가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보상을 기대를 안 하려고 해도 조금씩
기대가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보상을 내가 억누르기 위해서 밥을 얻어먹는 거예요. 8,000원짜리 하나 얻어먹으면 내가 좀 그런 어떤 보상받았다? 뭐 이런 심리가 저는 좀 모르겠어요. 여러분은 제가 없어 보인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, 저는. 어쨌든 근데 이분한테는 밥도 얻어먹진 않았어요. 뭐 오히려 제가 밥 사주면서 뭐 사각계획서까지 다 잡아줬죠. 너무 힘들다고 하시니까.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제가 뭐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선정되면 밥이나 사요 뭐 이렇게 말했는데, 선정되면 저한테 20%짜리 사업을 주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체 지원 사업 중에서 그 지원 사업이 5천만 원짜리잖아요. 그러면 20%에 해당하는 걸 저한테 외주를 주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제가 웃고 넘겼죠. 그냥 밥이나 사세요 이렇게 넘겼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내가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됐는데,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 안에서 기대를 하는 그런 마음이 커졌나 봐요. 모르겠어요.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, 그리고 이제 사람이 워낙 순하고 거짓말 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했죠. 근데 뭐 어쨌든 그거를 기대하고 한 건 아닌데 선정이 됐어요. 근데 선정이 되고 나서 이분이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. 아니 내가 뭐 나한테 외주 줘요 이러면서 내가 연락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냥 이분이 선정이 됐으니까 좀 저는 그런 걸 기대를 했죠. 이분이 선정되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뭐 비싼 밥 먹어도 되잖아요. 그 정도면. 그쵸? 소고기 먹어도 되잖아요. 한 10만원 가는 거 먹어도 되잖아요. 5천만원 받았는데 내가 진짜 다 해드렸는데.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, 이게 다 대표님 덕분이다, 진짜 너무 감사한데 뭐 외주나 이런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라도 좀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, 이렇게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. 근데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, 제 연락을.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연락을 했죠.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선정됐다고 얘기 들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선정됐습니다. 대표님 덕분입니다. 이렇게 말하고 끊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연락을 안 해요. 그런 일이 이제, 그리고 그냥 연락이 끝나는 거예요. 더 이상.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연결해드린 세대융합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연결해드린 이 형님은 저랑 엄청 친하다 보니까 이 형님한테 얘기를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. 계속 얘기를 듣고, 그리고 둘이 이렇게 쿵짝쿵짝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, 정작 그 자리를 마련한 저는 이제 소외된 거죠. 이제 끝난 거죠. 야, 그러니까 진짜 이 형님한테도 배신감이 엄청 크고, 제가 엄청 형님한테 말했거든요. 진짜 나 이렇게 진짜 나가리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, 뭐 제가 외주를 챙겨달라는 게 아니었다니까요. 진짜. 그러면서 너무, 그러니까 지금은 좀 제가 유튜브도 찍고 하다 보니까 좀 말을 아끼는데, 그때 너무 열받기도 하고, 그리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제가 좀. 그래서 그분한테 2번 다시 서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, 너무 실망스럽다,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말을 했어요, 제가.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뭐 연락이 없죠.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창업을 하는 시장이 좁잖아요.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니더라고요. 그거를 이제 건너 해서 어떤 또 개발자한테 이렇게 듣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가 되냐면, 내가 정말로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힘든 분을 A부터 Z까지 다 잡아주고, 심지어 혼자서 가지 못하니까 저한테 정말로 어떤 오른팔 같은 그런 형님까지 연결해줘가지고 그분이 선정받도록 해드리고, 그리고 그 둘이 나가고, 나는 이 형님이랑 사이가 굉장히 또 안 좋아지고, 이 친구는 이제 저를 욕하고 다니고. 그게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이렇게 창업시장으로 들어와서 느꼈던 제일 속상한 사건?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. 어쨌든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라면,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뭐 외주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누군가를 도와줄 때 기대를 안 하고 그냥 도와주려고 해요. 원래도 그랬었는데 더 그렇게 생각을 하고. 근데 이제 좀 속상한 건 뭐냐면, 제가 뭔가를 도와줄 때 먼저 이렇게 약속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대표님 잘 되면 그때 제가 진짜 잊지 않을게요,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러한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그런 말 안 믿어요, 대표님. 그런 말 안 하시고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밥이나 사세요. 밥 8,000원짜리 사면은 충분해요, 이렇게 말했었단 말이죠. 근데 이제 계속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. 정말 저는 그런 사람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,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대표님이 지금 저한테 컨설팅 받고 있는 거 컨설팅 비용 주세요. 시간당 10만원씩 해서 주세요,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못 준대요.
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공수표 날리지 마세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저한테뿐만 아니라 그래요. 이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내가 잘 되면 이렇게 해드릴게라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 모르겠어요. 지금은 여러분들의 어떤 부채감을 덜 수는 있겠지만 향후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그때 가서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. 그거를 미리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지금은 형님이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감사해요. 너무 고맙습니다. 사실 이거면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진짜로 그거면 되는 거예요. 인간관계라는 게. 그리고 나중에 정말 잘 됐을 때 그때 형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. 그때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. 뭐 이렇게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지.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